자, 기존에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최대 히토류 생산지 장시성 히토류 생산 일부 중단. 장시성 히토류 채굴 기업은 40에서 50% 생산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환경 오염을 구실로 해서 중단을 했지만은 미국 반격 카드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은 추후에도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이거 왜 껐지?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참 많은 종목들을 이렇게 좀 반복을 준비를 하고. 자, 히토류가 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한 세 줄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히토류는 전기, 전자, 촉매, 광학, 초전도체 등에 사용되는 희귀한 금속인데요.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이 중국 생산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대부분 수입을 하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하고 미국이 수입하는 거니까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미국이 타격이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미국과 중국 무역 갈등 심화 이슈에 주가가 자주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니온 머트리라든가 티플렉스, 상보, 해인, 세노텍, 노바텍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에요. 자, 우리가 제약바이오 많이 빠져서 관심 없죠. 근데 관심 가지실 때가 되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3월 11일 정도의 저점을 찍고 한번 올랐다가 다시 가격 조정 나오고 저점을 높이면서 위로 상방향을 가고 있죠. 현재 시각 10일부터 4월 10일입니다. 미국 암학회 AACR이 개최가 되고요. 뛰어난 임상 결과 공개 시 가치 재평가 및 기술 이전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미약품, 매드, 팩토, 제넥신, 오스코텍 등이 발표 예정이고요. 학회 참여 업체 주목 및 관련 치료제 연구 기업 동반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좀 올라간 종목이요. 네오 이뮨텍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ABL 바이오, 오스코텍, 제네신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움직임을 잘 보시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처음에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게요. 움직이면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빨리 안 바뀌거든요. 안 좋다는 인식이 있으면 그 안 좋다는 인식이 빨리 안 바뀌어요. 근데 빨리빨리 따라가야 돼요. 현상적으로 좋아? 그러면 바로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 좋게 봤는데 현상적으로 안 좋아졌어? 그러면 바로 안 좋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걸 빨리빨리 판단을 못 하시면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2021년 올해 임상 예정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해당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더니 갖고 왔더니 보니까 2021년에 제약바이오 업체들 임상 결과 및 FDA 허가가 다양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 기대감이 커지는 중에 특히 하반기에 임상 및 승인 모멘트가 다수 몰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임상 단계는 1상, 2상, 3상으로 구분하고요. 임상 1상은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라고 합니다. 1상은 안정성 검사라고 합니다. 2상은 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유효성 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정성 검사를 하고요. 두 번째는 유효성이고, 세 번째 3상의 개념은 다수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장기적인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3상이 통과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2021년에 예정된 제약바이오 주요 학회 일정도 기대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올해 현재 3월 말까지 연초 되면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좋았어요. 근데
올해만큼은 좀 예외였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갈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감사도 좀 잘 지났으면은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1월에서 1월 11일에서 1월 14일 해서 JP 모건 헬스 컨퍼런스 지났죠. 예, 이것도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0일에서 3월 23일 그리고 미국 내분비 학기 지났습니다. 4월 9일에서 4월 10일 현재 지금 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AACR 미국 암학회입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5월 7일에서 5월 9일은 매달 있습니다. 예, 유럽 소아 내분비 학회. 그 다음에 5월 19일은 초록 에스코 초록이 공개된다고 합니다. 에스코 초록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스터디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건 이런 일정이 있다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6월달 그리고 7월달 없어요. 8월달 없어요. 그래서 9월달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달까지 보시고 9월달 9월달에 좀 집중되어서 행사가 있고요. 10월달 없고요. 11월달도 많습니다. 이런 어떤 일정에 따라서 공략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약 바이오 기업들 선별적이긴 하지만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말씀드릴게요. 자, 주목하셔야 됩니다. 탄소 배출권 아주 오랜만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기존에 얘기를 했다가 한동안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근데 다시 부각이 됐어요. 오늘 아침에 탄소 배출권 종목들이 올라가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움직인 종목들이 에코프로라든가 이건산업, 한솔홈데코 예전에 많이 강조드렸죠. KC커트렐 이런 종목들이에요. 글로벌 친환경 트렌드에 탄소 배출권 시장 급성장한다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국내 탄소 배출권 거래량 5년 새 30배 성장을 했고 가격도 3배 이상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배출권 경매 할당으로 올해부터 배출권 자산 규모의 증가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종목들이 관심을 받겠죠. 그죠? 예. 주가가 보면요. 3월 거의 3월 10일 정도 저점 찍고 이제 올라가는 패턴 나와요. 며칠 전에 댓글로 휴캠스 손절했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요. 조금 더 참아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BM이 아니죠. 에코프로 오늘 후성 좀 많이 올랐죠. 한솔 홈데코 한번 흐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주식은 한 번쯤은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빠진다고 힘들어 하실 게 아니라 올라갈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 번 더 상방 포인트가 나오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좀 잊을만 하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요. 기존에 말씀을 드린 이후에 뭐 가니 안 가니 막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또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주식을 안 하셔도 돼요. 해당 내용이 좋고 해당 내용이 성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진다면은 좀 빠져도 끈기 있게 진행을 하셔야 돼요. 빠진다고 유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차트가 조금 훼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 어설픈 전문가한테 차트 기법을 배우셔서 또 그럴 때는 차트가 무너졌으니까 손절을 하시려고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죠. 내용이 고급지고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은 차트가 무너지는 거 상관없어요. 어차피 추가로 더 사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센스 있는 전략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손해만 보고 있을 수 없잖아요. 맨날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더 이상 우리한테는 손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내용이 제일 중요한데요. 결론에는 현상에 대응을 해야 된다. 자, 현상에 대응하는 방식이냐? 아니면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현상 관계없이 무조건 모아가는 방식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밀리님. 한솔 옴데코 오늘 본전 도달하기 지겨워서 털었는데 인내가 부족했다고 반성을 하시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셨다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예,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예, 그래서 네, 안 올라간다고 힘들어하시면 오늘 같은 날 사야 되는 거지 파는 게 아니라고요. 오키밀리님 아시겠죠? 한번 파셨다고 하니까 볼게요. 또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볼게요. 한솔 옴데크는요 2215원인데 정확하게 2030원이 돌파가 되면 이 종목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근데 왜 파셨냐 하면은 저도 이해는 해요. 안 가고 너무 안 가니까 좀 올라왔어. 아유, 됐다. 나 고마할란다. 고마할란다. 요런 개념이죠. 됐다. 아유, 피곤하다. 이거 안 할란다. 딴 거에서 먹을란다. 요렇게 파시는 거죠. 그게 바로 실수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셨으면 돈을 못 버세요. 네.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케이, 윌리님은 굉장히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2030원만 안 깨지면은 한번 공략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샀는데 또 빠졌어. 그럼 좀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왜? 수급이 들어오니까.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고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쳤다고 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지치긴 했지만은 그 시점에 과연 매도해도 되는지, 새로운 출발점인지 이런 것들을 보고 대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볼게요. 그래서 지금 캐시 쿼트레일 같은 경우 어떻게 됐나요? 요것도 바닥에서 올라와. 요것도 지칠만 하다, 그죠? 이런 것도 공략표에 나온 거죠. 엊그제 파셨다라는 게 뭐죠? 휴캠스? 네. 휴캠스는 어떻게 됐나요? 약한 것 같던데, 보니까. 휴캠스. 네. 네. 휴캠스는 약하네, 그죠? 휴캠스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이 급락 포인트가 나온 시점이 있었는데, 뭐가 이 일이 있었는 모양이다. 그러면은, 일이 있었으면은 팔 수도 있죠. 공시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특별한 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